정읍시가 임기제 공무원 합격자를 발표해놓고 사업이 보류됐다며 임용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시 인사의 이른바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북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매서운 추위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완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18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고 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정읍시에서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8월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독립기념관 건립 전담요원입니다. 정읍시는 서류와 면접 시험을 거쳐 이용찬 씨를 합격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합격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보름 뒤 임용이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읍시 안내에 따라 임용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낸 뒤였습니다. 임용에 대비해서 광주로 목포로 내려가서 자료 수집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임용을 못하게 됐다고 면하게 됐다는 식의 통보를 하고 아니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읍시가 임용이 어렵다고 밝힌 사유는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을 보류하기로 해서 임용 목적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 이 같은 이유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제 거의 사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죠. 이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사업 계획을 바꾸고 임용 불가를 결정한 정읍시 행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애산시에서 행정을 움직이는 시정 정책이 소급장량도 아니고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뽑아놓고 사업이 축소돼서 임용을 할 수 없다. 이거를 납득하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정읍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시 인사 파문으로 불거진 이른바 비선 실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선 실세가 존재하는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제시 상반기 정기 인사가 발표되자 원칙과 기준이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사 라인을 무시한 데다 전보 인사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사 누를 모르고 그냥 자주지 해버리니까 그 불만이 많았던 거죠. 48명 정도가 그런 문제가 옮겨버리니까 직원들도 반발을 했고. 이때부터 등장한 게 바로 김제시의 비선 실세입니다. 이들이 개입해 인사를 쥐고 흔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올해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로연수 문제로 시작된 갈등 역시 비선 실세가 짜놓은 각본대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인사 업무를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진이라든가 영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김제시 내부에서는 이들이 누군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우천 김제시장 권한 대행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가 과연 통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관. 그리고 비선 실세가 누구인지 한 분도 저한테 말씀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알려진 각본대로라면 비선 실세로 꼽히는 이들은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이들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대설특보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임실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는 등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내일과 모레 동부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제설차가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눈 쌓인 도로를 분주하게 누빕니다. 마을 입구에 쌓인 눈도 부지런히 치우지만 그때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도 검색 와서 어디 갈 데도 못 가고 병원에도 가야 한디 차도 들어오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눈만 치우고 있네. 눈을 수북하게 뒤집어 쓴 화물차들도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운행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운행을 현재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간 내린 폭설로 임실의 한 시골 마을이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무릎까지 쌓이면서 걸음을 내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에 이틀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임실에 20cm가 훌쩍 넘는 폭설이 내리는 등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1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눈은 내륙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8cm, 서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최대 15cm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과 바닷길도 꽉 막혔습니다. 군산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취소됐고 서해 5개 노선의 연안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순창과 전주 등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무주의 기온은 영하 17도, 모레 진안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고 주말이 지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 사고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완주의 한 병원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 환자 2명이 황달 증상을 보여 검진 결과 지난 26일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틀 후에 또 2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병원의 전체 환자와 직원 등 220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18명이 A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직원과 전 환자들 A형 항원항체 검사 다 했고요. 해서 이제 항체가 없는 분들 예방접종 다 해드렸고요. A형 간염은 감염자에 의해 오염된 물과 음식물 등의 섭취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 병원의 급수를 중단시켰습니다. 또 지하수와 급식실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급수나 그런 건 다 중단 조치하고 싱크는 이제 생수 구입해서 먹기 조치하고 이제 지하수 검사, 음식물 검사, 환경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급성인 A형 간염에 감염되면 식욕 감소와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40세 이상의 좀 나이가 든 성인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급성 신콩팥 기능 손상이 올 수 있고 콩팥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간부전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한 1 내지 2%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야 할 병원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서남대생 편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재학생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맹휴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학교 측이 피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 편입학을 기정사실화한 뒤 교수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변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학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본부와 협의를 해라. 이제 본부로 가면은 총장과 얘기를 해라. 의대생들은 학교 측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달 말 동맹 휴학 등 학사 일정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휴학생은 의예과와 본과 3학년 학생까지 포함해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의과대학을 위해 투쟁한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반대 성명과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학부모 연대 투쟁을 함께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 당사자들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무리하게 특별 편입을 진행한 총장을 규탄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뭘 노리고 이렇게 전북 현재 의과대 학생들이라든가 이 학부모들을 갖다가 이렇게 철저히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전북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북대 의대 특별 편입에 200명이 넘는 서남대생이 지원해 모집 정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전북대가 향후 일정을 강행할 경우 의대생 동맹 휴학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2018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주요 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전북대가 1,995명 모집에 8,184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군산대 2.6대 1, 원광대 3.6대 1, 전주대 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정시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고 소신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대부분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치단체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익산시 편입니다. 익산시는 올해 산업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에 더욱 힘을 쏟고 전국체전을 계기로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익산시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익산시는 연무대 진입로 공사를 계기로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53%에서 70%까지 높이고 식품 클러스터는 32%에서 5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 중에 50%까지 분양률을 올리고 그리고 바로 2단계 사업에 착수를 할 겁니다. 2단계가 완공이 돼야 완전한 동부가 식품 수도로서의 식품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착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 환경정비도 추진됩니다. 익산 중앙동에서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한 250억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 장려금을 최고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도시 명성회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2배인 200억 규모로 늘렸습니다. 올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입니다. 현재 경기장 개선 사업은 73%가량 진행됐고 호텔 컨벤션 센터도 8월쯤이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겠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좀 발전하는데 도약하는데 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은 지 47년이나 됐고 너무 비좁아 9군데로 분산돼 있는 시청사 건립 절차도 본격화합니다.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에 신청사를 착공해 2020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6분 익산역을 출발한 용산행 KTX 산천 508호 열차가 창문 일부에 금이 간 채 운행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11시쯤 열차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이 선로에 있던 자갈과 붙어 튀어오르면서 유리창 22장의 금이가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겨울철 고속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의 한 추모공원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무연고 유골 수만 구가 방치된 채 발견된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골이 방치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장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무연고자의 유골은 화장한 후 일정 기간 봉안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형법상 처벌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전북에서 A씨가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비를 주면 비판성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대부분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